إنسان حقوقه، إنسان كلاجئ، إنسان يعني يريد العيش بسلام، إنسان يحب العيش. أنا كملت الدراسة بس هاي سكول، finish high school. درست 6 أشهر جامعة وبعدها مشاكل الحرب الوار، كل شيء تسكر، كل شيء تسكر يونيفرسيتي سكول كويت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태풍이 불고 오면 이분들 잘 데가 없잖아요. 특히 이제 이 잘 데가 없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취직에서 실패하신 분들이에요. 취직이 안 되신 분들, 노약자들, 취약자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에는 긴급적인 형태로서 숙소 제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도나 정부에서 마련한 숙소로 계속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구호품이나 구호물품도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.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나눠드리고 있고, 의료 지원은 여기 가톨릭센터, 저희들은 가톨릭센터 쪽을 하고 다른 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의료 체계들을 갖춰서 지금 긴급한 데는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그 비교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돼요. 거기는 뭐 이게 숫자가 뭐 보통 100만 명 단위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지금 500명 정도의 이 난민을 가지고서는 그런 수준의 저거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.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넘은 건 사회적으로, 시스템적으로 좀 규제를 하거나 뭘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난민 문제가 그 유럽이랑 비교되는 건 저희랑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범죄율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난민들이어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뭐냐면 생계가 국박해지잖아요. 생계가 국박해지는데 그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범죄의 요건들이, 그 범죄 현장들이 굉장히 과대되는 형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를 조금 뒤져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국인 범죄율이 더 높아요. 그 외국인 범죄율보다도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외국인 범죄율이거든요. 이게 난민 범죄율이 아닙니다. 그래서 난민의 증가가 모든 범죄의 온상이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건 좀 문제가 있고. 그런 얘기로 이제 기결됐는데 그 브로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그 예멘의 내전 상황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국제기구에 있어도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. 사람들이 총을 들지 않으면 거의 그 살해 위협을 상시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할 수밖에 없고요. 그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뭘 찾게 됩니다. 여권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어느 곳에 비자를 만들게끔 돈을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,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브로커가 그 사람들한테 좀 이용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브로커가 발견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, 현재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난민이 아닌다는 건 아니죠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네들도 아까 브로커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모순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자기 안에서도 돌아다니거든요. 그래서 서울만 가면 많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또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마 그 거주지 제한 문제가 좀 풀리면 육지부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주도에는 상당히 큰 숫자지만 전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전국에는 인프라가 있어요. 자기들 공동체 있고 아랍어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관련 사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, 그래서 그들 사회 속의 커뮤니티 속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자구책 마련도 쉬운 형편이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죠. 그걸 막아버린 상황에서 제주도는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거주지 제한 문제가 지금 그 숫자를 굉장히 작은 숫자이지만 공포감을 극대화되기에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크게 주장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.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는 그냥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난민이었고 그래서 그 난민이 인정되게끔
그 심사 절차를 법에 맞게끔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게 난민들이 가짜 난민이다 뭐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잘못된 사실들에 근거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,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객관적 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라는 얘기를,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회는 굳이 꼭 인권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난민들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처우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큰 흐름이거든요. 그 국내적인 정치에 의해서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에서 난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, 뭐 그 미국 대통령이 뭐 이런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거 해서,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난민들을 쫓아내자,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방금 집에서도 나오면서 그 저희 어머님이 좀 나이 드셨는데 어머님 친구가 오셔가지고 딱 잘라 그 얘기해요. 예멘이고 난민이고 뭐 이슬람이고 뭐 이런 거 없이 뭐라고 하냐면, 사람 구제하는 건 잘하는 거다. 욕을 얻어먹어도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. 어려운 사람은. 예,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기본적인 정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. 그러니까 더 받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, 그래도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좀 구제하자라고 하는 분들의 그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다만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거기에는 국가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나친 온정주의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보면, 난민에 대해서 일단은 그 무서운 존재, 범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존재, 그 다음에 사회 불안 요인으로서의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런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정부가 좀 올바른 시각들을 조금 제대로 내놓고 선언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여론이, 비난 여론이 높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맡은 의무나 책임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취업을 매칭을 시켜놔서 초기 긴급 대응으로는 조금 적절했을지 모르나, 그 너무 급하게 취업 매칭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호 간의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업무 이해도 안 되죠. 언어도 소통 안 되죠. 그 다음에 상호 문화 이해도 잘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업주가 화내서 쫓아냈다거나 아니면 얘네들 일하면서 도망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현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조금 잘 따져보면 애시당초부터 교육 자체가 없었던 거죠. 그런 거에 대해서 1시간으로 딱 모든 걸 다 하고 보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하는 작업들이 국가에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주도든 어디든 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안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. 무슬림 혐오라든지 여성 혐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이나 도민분들은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아요. 다만 가짜 뉴스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제 가짜 코란 이야기,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슬림에 대한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공포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인해 가지고 그 도민분들이나 특히 이제 학부모가 되시는 분들, 그분들의 이제 두려움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는 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다만 그 잘못된 정보들은 보면 뭐 여자아이나 뭐 이런 강간해고 죽여도 좋다, 뭐 이슬람 외의 사람은 죽이면 뭐 여자를 보상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상식적으로 세계 어느 종교를 갖다 놔도 그런 식의 경전을 쓰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. 아주 근거 없는, 이제 과거 유럽에서 이미 다 훑고 지나간 옛날의 그 가짜 뉴스들을 모아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림만 모아서 그런 가짜 뉴스를 근거로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을 지금 조금 국민들이 알아보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적인 사실이 어떤 것인지가 파악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범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비공식 통계지만 20만 명 이상의 이슬람 신자들이 이미 살고 있고요. 제주도에도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이상의 이슬람 신자들이 일도 하고 있고요. 살고 있기도 합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
꼭 이슬람이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 어느 사회든지 약간의 뭐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주 시내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닌 기간도 짧고 지금은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.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포가 확산될까?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생산된 그 거짓된 위험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다. 실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형편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 문제 해결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